기거리야 말뿐이 어이어이어. 1대1을 외로워 죽겠다. 슬프다. 아무도 없고 심심하다. 자, 이 작품은 작가가 기양을 해서 도연명이라는 사람 알죠? 누군데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뭐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데요. 뭐 들어봤거든 우리가. 뭐고? 어? 기억이 안 나나? 뭐고? 기억이 안 나네. 무릉도원. 왜 이상향에서 우리 맑은 물 나오고 플러스에서 왜 도하 복숭아꽃 나오면 이제 무릉도원 하면서 상충고하고 이런 거 할 때 했단 말이야. 그 사람 나오면 무조건 무릉도원 같은 뭐 자연 친화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그 사람이 기거래사라는 노래를 지었는데 기거래가 뭔지 모르겠다. 일단 전원에서의 한가로운 삶, 전원 자연이다, 그지?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삶에 대한 지향이 드러나더라. 읽어보자. 기거래 몇 분이요? 자, 기거래. 세속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서 전원적 삶으로 돌아가는 거, 뭐 자연으로 가는 거다 생각하면 되겠지. 사람들이 나 기거래 할 거야. 아유, 요것만 끝나면, 요 일만 끝나면 기거래 할 거야 라고 계속 말만 한단 말이야. 말뿐이더래. 사람들이 기거래를 하지는 않고 말로만 계속 나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래 뭐 이러고 있더래. 그래서 우리가 밑에 기거래의 의미를 잠깐 보면, 기거래의 의미는 도연명의 기거래사에서 온 말인데, 세속을 떠나서 전원으로 돌아가는 삶을 노래하고 있어.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낸단 말이야.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겨들길에 나아가, 그리고 물러가, 이런 거 출처라 하지. 우리가 뭐 출하면 간직에 있는 거고, 처하면 뭐 입이라 하기도 하고, 들어오면 자연에 있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갈등, 고뇌 이런 게 많은데, 기거래는 이런 갈등을 다 무시하고 전원에 들어가서 살겠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거래 할 거야, 기거래 할 거야 말만 하고는 관리가 없어가 아니고, 그지? 이게 시험에 관리 이래 나오거든. 갈 사람이 없더래. 실제로 가는 사람, 뭐 실천하는 사람, 실제로 자연으로 들어가는 삶을 실천하는 어떤 사람들이 없더래. 그래서 전원이 장무하니, 장무는 밑에 보니까 거칠어지고 있어. 왜 거칠어지겠노? 자연이 왜 거칠어지노 자꾸만.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자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장무 거칠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제? 거칠어지니까 내가 가야 되겠지 이제. 아니 가고 어쩌겠어. 나는 갈 거야. 실제 기거래를 실천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긍정적인 인물들, 실제로 뭔가를 기거래를 실천하는 어떤 사람들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대비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초당의 정풍 명월이 뭐 자연이겠지, 그지? 자연이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하면서 의인법이겠다. 일단은 정풍 명월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면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더란다. 뭐 그런 이야기야. 어려운 시조는 아니고, 그제?
문제 해결 키하고 이런 거 읽어보고 포인트도 꼭 읽어보고 시조 창작의 배경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란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강호 시조 그랬잖아. 우리가 강호는 알아야 돼. 강호라는 말. 우리가 전원, 강호, 뭐 기거래 경상여고에서 옛날에 강호 한정가 뭐 이 말이 나왔는데 다 똑같은 거야. 결국에 뭐 자연친화 우리가 고2 때 했던 문학에서 나왔던 자연친화들 뭐 무라일체 뭐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강호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또 똑같아. 뒤에 것도 보면 우리가 포인트 1만 잠깐 보자. 해동가요에 따르면 김천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말 볼 거야 우리가. 뭐 호가 난파고 뭐 숙종조의 좀 가객이래 가객. 지금으로 치면 뭐 가수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돼. 지금은 가수가 굉장히 연예인이라서 돈도 많이 벌고 그죠. 우리나라에서 뭐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있지만 사실은 이 가객이나 가수 같은 광대들은 굉장히 낮은 신분이었거든 예전에는. 그는 젊은 시절 한때 간직 생활을 했지만 그 이후의 여생은 여항에서 예항은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어떤 마을이 여항인데 그렇게 뭐 좋지도 않고 좀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을에서 가객으로 지냈대. 그 정도만 좀 알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뭐 체념과 탄식 이런 게 좀 많고 이 사람 작품에는 그리고 신분에 대한 어떤 사회의 부당한 차별에 불만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았다고 보면 될까. 자, 이 작품 봅시다. 포인트. 현실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연에서 살고 싶은 작가의 심정이 반영돼 있더라. 작가는 중인 계급이야, 그지? 가객은 좀 낮은 신분이라서 신분좀 제약으로 입신양명이 좌절이 됐어. 간직에 오르고 싶었는데 뭐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했나 봐. 그래서 삶의 갈등을 느끼고 은일하고자 하는 뭐 자연 속에서 숨어 사는 게 은일이겠지 우리가 은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냈단다. 읽어보자. 강상 좋은 경을 힘센 이 달을 양이며 강산의 그 아름다운 경치를 힘이 굉장히 센 사람들, 즉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야, 내 거야. 아니야, 네 거야. 뭐 누구 거야? 내가 할래. 너 하지 마 하면서 서로 가지려고 다투면 서로 가지려고 다툰다면 화자는 신분이 낮고 힘이 없으니까 내 힘과 내 분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이하여 얻을 소니 얻을 수가 없겠지, 그지? 얻을 수가 없단 말이야. 얻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자연은 진실로 그말이 엮일 수 야, 이 자연 내 거니까 쳐다보지 마. 야, 저쪽은 내 거니까 강가에 오지 마. 라고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신분이 낮고 능력이 좀 없는 나도 자연을 즐길 수 있거나 그러니 자연은 누구나 즐길 수 있으니 참 좋구나 하는 것들 보면 될 거고 넘어가서 잘 넘어간다. 다 읽어와야 돼. 자, 봅시다. 이 작품은 세속적 공명의 헛됨을 드러내고 공명 우리 나오잖아 그죠? 공명 부귀 이런 것들 공명은 간직이니까 그죠? 아무튼 안 좋은 거지. 또 마찬가지로 전원회세의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 사설시조네 조선 후기에 있는. 그러니까 보니까 중장이 겁나 길다 지금 보니까 종장도 좀 길고 그죠? 중장이 많이 길고 종장이 조금 길어졌고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냈고 작가는 전원에서의 향가로운 삶과 삶의 마지막까지 자연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걸 좋게 보고 있더라. 가보자. 공명을 헤아리니 자, 하자는 과거에 공명에다가 과거라고 적어놓기. 과거에 자기가 간직 생활을 해봤어. 그래서 간직 생활을 해보고 꼬이노. 간직 생활을 해보고 간직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헤아려 보니까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뭐 안 좋더라 이거겠지, 그렇지? 읽어보자. 영역이 다르오다. 명예와 치욕을 아우르는 말, 공명과 부귀를 추구하는 건 명예에 이르는 길일 수는 있지만 뜻하지 않은 또 치욕에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좋지는 않더라. 생각해 보니까 좋지 않더라. 그래서 얘는 현재의 여기는 현재의 그런 간직을 버리고 자연 속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 이제 보자. 동네 개관하고 밑에 보니까 벼슬을 그만두고 이렇게 나와 있네, 그지? 벼슬을 그만두고 절로에 돌아와서 전려는 시골이다, 그지? 자연이라 보면 되겠지, 그지? 자연에 돌아와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현들이 지은 훌륭한 책들을 다 헤쳐놓고 펼쳐놓고 읽기를 화하니 읽기를 마친 후에 읽기를 마친 후에 이 사람은 자연에 들어가서 학문 연구도 하고 자연 친화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그죠? 자연만 무조건 보는 건 아니고 성경 현전이라는 책들도 좀 읽어보고 그렇게 다 하고 난 후에 이제 자연 친화를 할 거야. 앞내 살찐 고기도 낚고 여기까지 앞내에 살쪄 있는 낚시도 하고 고기도 낚고 좋겠다. 팔자 좋다. 그치? 뒷매에 엉긴 약도 기다려 뒷매에 얽혀 있는 약들도 캐고 인구 원망하여 뭔가 원망하는 거 아니다. 잉?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연도 이렇게 구경하고 이미 소유하니 이미 소유하니 마음대로 여기저기 자연을 즐기면서 돌아다니니 청풍이 시시하게 청풍이 때마침 불어오고 명월이 자해하니 명월이 잘해하니 여기까지 명월이 잘해하니 스스로 오니 청풍은 때마침 불고 밝은 달은 스스로 나에게 탁 그 모습을 드러내니 나는 알지 못하겠어. 아직 못 깨라 응? 시간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 수 없는 이게 뭐 좀 도치에 가깝지, 그지? 아지 못 깨라라는 게 대할 수 없는 이쪽으로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천양지간에 세상의 모든 천양지간에 자연을 즐기면 이 같은 즐거움을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어 라는 건 이게 제일 즐겁다는 얘기겠지 뭐. 자연에 있는 게 제일 즐거워. 나는 자연에 있는 즐거움과 바꿀 만한 걸 찾지 못하겠어.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투평하여 총화귀진하며 뭐 자연의 순응하다 살다가 죽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냐 이런 내용이야. 다 똑같아 보면. 그럼 나올 만한 게 이제 소재의 의미, 하자의 태도 뭐 이런 거 정도일 거고. 강호 한정에서 한정 비세속적 가치를 추구해 부귀와 공명을 지향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리고 공적인 책무,
어떤 벼슬이겠지. 공적인 책무는 여기에서 자유롭게 물러난 상태고, 만족감, 자연의 질서에 기의, 자신의 몸을 다 맡길 거야. 그런 느끼는 만족감, 이런 거. 어려운 거 없죠? 밑에 보면 우리가 뭐 강산, 탕로, 계변, 만수, 천산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어 우리가 문학하면서. 아,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대충 그냥 자연 친하구나, 자연에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거. 그리고 강원은 벼슬사리의 공간인 속세와 대비되면서, 속세가 보통 이제 풍진, 뭐 홍진, 바람이 그칠 날이 없고 먼지가 막 일어나는 그런 곳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지, 속세를. 그리고 또 보자. 사우가 뭐 이래 있는데 이것도 뭐. 자, 가 작품. 이 작품은 작가가 노년에 해령이라는 곳으로 귀향을 가서 지은 총 4수의 연시조야. 연시조. 연시조가 이제 보통 보면 작가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시조들은 사실 제목도 모르고 작가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 공명을 헤아리니라고 되어 있는 건 이 특별한 제목이 없기 때문에, 여기 초장에 있는 거 있잖아. 인마. 인마를 보통 우리가 그냥 제목으로 잡는단 말이야. 특별한 제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작가도 누군지 잘 모르고. 근데 연시조가 뭔지는 알지? 어. 네 개의 우리가 수라 하잖아. 총 4편의 시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자꾸 내려왔네. 뭐 사후가, 이신의 이래서 제목도 정해져 있고 뭐 작가도 정해져 있고 보통 그래. 연시조라는 거. 작가는 사후가에서 자신의 고고한 절개를 우리 이거 많이 했다.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 보통 우리가 난쪽까지 하면 이제 매난국죽 뭐 이런 하잖아요. 뭐 절개, 지조 뭐 이런 것들이잖아. 제2수는 찬서리에 혼자 피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뭐 국화, 매화 이런 것들, 고결함, 절개 이런 걸 얘기 많이 하지. 다 배웠던 거야 2학년 때. 읽어보자 가를. 동쪽 올해 시민국가 기한줄 누가 아나. 동쪽 울타리에 심어져 있는 국화가 있는데, 그 국화가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 누가 알아? 에이, 모른다니까. 누가 알아? 몰라. 봄볕을 마다하고 찬설이 한가슴이. 봄볕에 피면은 좋을 거야. 편하고. 근데 이 편안한 걸 싫어해, 국화는. 그래서 봄볕을 마다하고 찬설이, 그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걸 이겨내면서 뭔가를 이룩한단 말이야. 찬설이에 혼자 피니. 보면 뭐 오상고절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오상고절 우리가 많이 했어. 뭐 절개지조. 어지버 청고한 내 볕이 다만 너희가 하노라. 아, 맑고 고결한 청고한 나의 벗은 너밖에 없구나 이랬지, 그지? 다시 올라가서 작품 포인트 나를 보면, 이 작품은 벼슬자리를 멀리하며 전원에 응거하고자 했던 작가의 풍류와 여유를 잘 보여주는 평시조인데, 검은 걸 연주하다가 낮잠에 든 하자의 모습에서 평온한가 한가로 팔다 좋지 그자. 연주하다가 한심 자고 뭐 걱정이 뭐 있겠노 씨. 그 가운데 자신을 찾아오는 벗에 대한 반가움, 그를 대접하기 위해 소박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 뭐 정겨움 이런 거란다. 읽어보자. 검은 국수 끓여놓고 음, 버젓이 낮잠 든채. 낮잠 이렇게 한숨 잔다.
여유롭고 그죠? 한가하고 그렇다. 살인문에 개가 멍멍멍멍 짖더란다. 청각적 이미지가 있고 반가운 것이 오는구나.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뭐 돈은 별로 없으니까 외상으로라도 저기 가서 술을 좀 사갖고 와서 내놔라 뭐 이런 거. 옛날에 뭐 외상도 쉽게 하고 뭐 이것들 뭐. 다시 올라가서 감상 포인트 3. 이 작품은 부귀공명의 헛됨과 짧은 인상의 허문을 한탄하더래. 놀면서 인생을 즐기자. 세상 사람들에게 권하는 거야. 실컷 놀아래. 세상을 호령하며 최상의 부귀공명을 누린 황제들도 결국은 늙고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에서 유의라는 건, 즐기는 건, 인생을 즐기는 유희는 당연하다는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래. 다 읽어보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아, 번님네들아, 세상 사람들아, 부귀공명을 못했다고, 이거 부귀공명을 못했다고, 뭐 돈 별로 없다고, 권력도 별로 없다고, 높은 간직에 못 올라갔다고, 한을 마라, 한탄하지 마라 이거겠지, 그지? 서러워하지 마, 한탄하지 마. 왜냐하면 부귀는 뜬 구름이야. 덧없어. 무상해. 공명, 간직, 아이고 언제 날아갈지 몰라 사실은. 뭐 평생 동안 간직에 오를 수 있냐?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데 뭐. 풍진이야. 의미 없어. 100년도 못 사는 인생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이제 불로초를 구했잖아,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던 진시황도 결국엔 그 큰 진나라를 갖고 있으면 뭐해. 그냥 여산에 산에 한 떼기 정도의 푸른 무덤만 가지게 됐잖아. 결국은 죽어서 뭐 의미 있냐. 또 한무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신선이 돼서 영원토록 살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도 결국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백발만 휘날려 결국은 늙어버렸단 말이야. 아이고 그러니 공도라는 건 일반적인 어떤 모든 도리, 일반적인 건 백발이 돼. 누구나 늙어. 죽고 늙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야. 면할 수는 없어. 뭐 면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 결국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거야 하는 거. 차라라라라라. 내가 문제고 몇 가지 줬노? 마지막 한번 보자. 4, 5 줬나? 삼도 한번 줬네. 1, 2도 안 풀었지? 그거 풀어보라. 여기까지 하자.